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9일 11시 19분입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유건일 선생의 글은 문장이 짧고 위트가 있고 그리고 명료해서 아주 읽기가 편할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 분이 사설을 가끔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번역하기 쉬운 문장이 유건일 선생의 문장이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쓴 동물농장이란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애니멀 팜인데 이 소설은 아주 문장이 짧습니다. 영어 문장으로서는 쉽고 짧고 정확하죠. 그래서 영어 교사들이 부교재로 애니멀 팜을 읽도록 하는데 유건일 선생 글을 읽으면 그 조지 오웰의 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건일 선생이 가지고 있는 탄미주의 클럽에 올린 사이트에 올린 글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정리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조선일보 5월 18일자 기사를 우선 인용한다. 다운표.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에서 17일 변호인을 통해 본지에 편지를 보내왔다. A4 용지 9장, 7천자 분량이다. 그는 그래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 괄호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었다. 면서 댓글 작업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선 때도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보고했다는 의미다. 유건일 선생의 이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의 전 과정을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그룹과 댓글 공작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다.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시연해 보이며 댓글 공작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편지 내용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정도로는 말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 편지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직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란 점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김경수 드루킹 합작에 의한 대선 농단 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한 대선 농단 주장은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경청동지할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드루킹의 편지 내용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 주장을 수사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흐리려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김경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소설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 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 게임은 이미 자동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디지털 사이버 문명 시대에선 정치와 특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 방식은 SNS를 통한 대중선동이다. 대중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 어떤 음모 집단의 치밀한 심리 조작에 의해 우호하고 휩쓸려가는 속성을 갖기 쉽다.
대중민주주의의 이런 안부, 어두운 부분, 안부에 차관에 한탕 치고 장땡 잡으려는 직업적 정치 브로커는 그래서 출연한다. 문제는 이런 직업적 정치 브로커가 때로는 특정 정파에 줄을 대 선거판을 편파적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은 깨지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깨지면은 민주정치란 제도 자체가 파괴된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민주체제 파괴 사범이다. 드루킹은 지금 자신과 김경수 의원이 그런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대사태 아닌가? 드루킹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사태는 드루킹의 편지에 의해 수백 메가톤급 폭발력을 잠재한 대사건으로 커져버렸다. 집권 측이 이걸 적당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말려들어 있는 대성농단 의혹 사태. 이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는 더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최순실이 한 짓이 25년 징역감이라면 이 의혹 사태는 만약 사실이라면 몇 년감일까?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최순실이 한 짓이 25년 징역감이라면 이 의혹 사태는 만약 사실이라면 몇 년감일까? 최순실이 한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재단을 만든 것, 그리고 체육 문화계의 일부분, 그것은 국민 생활과도 관계없고 안보와도 관계없고 선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와도. 또 재단을 만든 그 행위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돈이 박근혜 대통령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목적 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불렸고 언론이 국정농단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다가 인류가 언론을 만든 이후에 최대 규모의 오보, 조작, 선동을 했고 이것이 만든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좌파와 손을 잡고 드디어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8대 0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 이것은 국정농단이라는 이 과장된 말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를 누가 선점해서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바뀌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위구별, 시비구별 능력이 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축에 듭니다. 학력은 가장 높고 IQ는 가장 높은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이 국정농단, 그러면은 이 드루킹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류건일 선생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대로 대선농단이라고 붙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선농단이 맞아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댓글 여론 조작에 기계를 동원했습니다. 과학을 동원했다 이거죠. 과거에 경찰 정보부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하는 것이나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것은 똑같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농단이 맞습니다. 그럼 대선농단과 최순실 농단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어느 것이 더 무겁느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농단은 그것이 실효를 거두면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북 간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뽑혀서 들어가면은 5천만 국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 자유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는 이번의 이 드루킹 국정농단이 그 규모 면에서는 만배, 10만배 더 엄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수사가 엄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하는 것이죠. 또 하나, 국정원이 북한 정권과 사이버 세상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쓴 댓글 중에 극히 일부가 1%도 안 됩니다만 극히 일부가 정치 개입의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수십 명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고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 이 드루킹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댓글 조작의 규모는 그것도 한 100만 배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했던 그 정성의 한 100만 배쯤을 이번 이 대선 농단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또한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는 선거의 여왕이 선거로 망하고 총으로 권력 잡은 사람은 총으로 죽고 탄핵으로 일어난 사람은 탄핵으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사람은 댓글로 망한다는 법칙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로 흥한 사람이 댓글로 망한다. 이것은 일종의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 다만 시차가 좀 생기죠. 좀 생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최순실 농단과 대선 농단, 최순실 농단과 대선 농단 수사를 잘못하면은, 잘하면 모르지만 잘못하면은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는 것이 또 한국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굳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